예, 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돌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시험 막판이 되면 학생들이 돌출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시험을 맞닥뜨리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 시험 무서워 이렇게 피하진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피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피하는 학생들은 그건 정직한 거고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요. 자기가 핑계 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직전에. 시험 100일 앞두고 자기는 운명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제 주변에서. 시험 100일 남겨놓고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대. 그럼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막 오후 6시에 그 여자분 만나서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데려다 주고. 자기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런 여자는 없다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는요. 시험 끝나고 안 만나. 그렇게 운명적 사랑이라며 그러면 시험 끝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자기가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한 사람 만났으니까 이 시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패해도 된다는 암시를 자기한테 자꾸 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나는 나약해서 마지막 정리를 못해서 견뎌내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데 사실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않아요. 그래, 너 예쁜 사랑이었지. 넌 너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냥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열어봤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너무 거기 몰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감정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사람, 혹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관심도 갖지 않았을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그건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망치듯이 선택하시면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떠나서 첫 번째는 그 감정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요, 시험이 아니라면 안 했을 선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난 되게 좋은 사람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제 그런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본인 스스로 나 너무 좋은 사람 확신 갖고 만나고 계시면 만나시면 돼요. 그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만나던 사람을 정리하지 마세요. 시험 직전에 돌출 행동 중에 하나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만나던 사람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너무 나태하게 공부했어. 그러니까 너랑 이제 그만 만나고 공부만 할래. 그럴 거면 왜 만났어요, 그동안? 지난 건 있더라도 그럼 지금만 놓고 봐요. 지난 건 기회비용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연애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놀고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래, 그건 여기까지예요. 그럼 지금부터 최선의 선택은 뭘까 생각해 보죠. 시험 전까지 헤어지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헤어지죠? 신경 쓰여요. 너무 걱정돼요. 자기도 집중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100일여 가까이 누군가를 만나왔다면 물론 누군가 만나면 시간이 들죠. 그거는 감수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꼭 잃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험 생활이 덜 힘들었을 거고요. 덜 외로웠을 거고요. 즐거웠을 거예요.
그거는요, 또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독여 가셔야죠. 스스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 그래서 헤어져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이 없었던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잊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만난 시간만큼 지나야 잊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험 100일 앞으로 100일 사귀었고 지금 이제 지난 시간 동안 100일 사귀었고 이제 시험 100일 남았는데 헤어지면 100일 동안 생각날 건데 그리고 옆에 있는 거나 100일 동안 그 사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만나던 분 그냥 만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이제 사법시험 고시하는 쪽에서는요 이미 그거는 좀 정설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전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 그 솔로인 사람은 그냥 솔로. 솔로인 분한테 너무 잔인한데 솔로는 그냥 솔로. 그냥 커플은 계속 커플.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법고시 쪽에서는요. 아마 공무원 쪽도 또 아마 맞을 거예요. 통계 내보면 꽤 많을 텐데 그 공무원 커플, 법조인 커플이 꽤 많아요. 이제 같이 공부해서 붙었다라는 걸 굳이 뭐 선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같이 공부해서 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교제라면 꼭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시험 전에는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마시고 이미 해왔던 관계 끝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봤던 예인데 정말 합격할 사람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그룹 중에서 가장 똑똑해요. 가장 많이 알아요. 근데 시험 전, 한 달 전만 되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신림동에서 공부했으면서도 집에 간대요. 도저히 못 하겠대요. 그래서 짐 싸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문제는 여기서 떨리면요. 내려가서 떨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노량진에 계시는 분들, 노량진에 떨리잖아요? 혹은 지금 이미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떨리잖아요. 어디 간다고 안 떨려요. 어차피 시험장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있던 장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긴 해왔어요. 너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막판에 근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방에 이제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엄마가 밥도 다 해주고 씻지도 않아도 거의 잘 안 씻고 외출도 안 해도 되니까 집에서 막판 정리하셔서 붙는 분들 보긴 봤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제가 합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하던 장소에서 끝까지 공부를 해줬어요. 심지어 저도 어땠냐면요. 제가 공부했던 도서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앙대에서 시험을 봤을 거예요. 아마 사법시험 2차를. 지금 대학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숭실대인지 중앙대인지 기억이 안 나요? 둘 곳 중에 한 곳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공부는 저희 학교 서울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가는 게 4일 시험을 보는데 집에서 공부하다 시험 보러 가는 게 맞잖아요. 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시험 보고 바로 서울대로 와서 거기 제가 공부하던 그 도서관에서 쭉 공부를 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자고 아침에 다시 그쪽 시험 보러 시험장까지 4일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 거기서 오는 안정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소를 갑자기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옮긴 거면 괜찮아요. 아, 나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독서실에 딱 몰입해서 하고 싶어. 그거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피하고 싶어. 아,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뭔가 결단이 필요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공부해왔던 장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거. 제가 저번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막판이라고 해서 아주 막 특수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대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하고 또 밤에도 씻고 바로 엎드려서 하고 그죠? 그동안 그걸 잘 못해왔다면 그걸 지켜내고 이런 거죠. 아, 나 갑자기 산에 들어갈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갔을 때 어색해요. 적응해야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판에 돌출 행동 하시지 않도록 돌출 행동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것도 있어요. 막판에 엄청난 교재를 사기 시작해요. 새 책을. 안 돼요, 여러분. 왜 막판에 새 책을 사요? 이거는 제가 학생 하나가 이제 맨날 놀던 학생이었어요. 저희 알던 친구가. 근데 갑자기 기본서를 이만큼 사오더라고요. 막판엔 주로 사도 유학서를 사죠, 그죠? 마음을 너무 거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주변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니까 의기소침해서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출행동 하지 않도록, 해왔던 거 그대로 하시도록.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아, 이건 꼭 해야 돼. 이거 꼭 필요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얘랑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다 지금 현실에서 공부를 맞닥뜨리는 걸 피하기 위한 결정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시험 직전에 엄청 효자 효녀가 돼요, 갑자기.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 시험 끝나면 별로 찾아뵙지도 않을 거면서 시험 전에 너무 부모님 보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오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갑자기 시험 전에는 나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인생에 친구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잃어버린 친구들을 회복하려고 한다. 진짜 그래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제가 지금 봐봤잖아요. 시험 끝나면요, 그 모든 감정이 까맣게 다 사라지고 그냥 잠자고 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미드만 계속 보고 싶지 그 모든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연애부터 부모님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 하긴 나중에 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행도 가시고 하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이게 흥겹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전에는 그게 굉장히 격한 감정의 어떤 그런 걸로 오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막판에 이런 것도 되게 심할 거예요, 여러분. 저 뭐가 있었냐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탈모도 왔었는데, 저 여기 막 탈모 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은 거예요, 탈모가. 그래서 이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파마를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파마도 잘 안 하고 미용실도 안 하는데, 지금 파마를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나 공부하기 싫어. 너 공부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를 속이면서 와야 돼. 너 탈모 너무 심해. 지금 사람들이 다 네 머리만 보고 있어. 너 파마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안 믿겨지죠,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용실은 못 갔고, 왜냐면 밖에 나가는 미용실 갈 시간 없으니까 학교에 보면요, 남학생들만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이용 머리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파마해서 엉망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완전 도출행동. 그리고 파마하고 나서 올 때 그 허탈함.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속은 기분이야.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속는 거죠. 그게 되게 심해요. 막판에 막 도서관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 커피 생각이 나. 근데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커피숍 되게 많잖아요. 커피 파는 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노량진에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사고방식이. 저도 스타벅스 되게 좋아 그런 거 아닌데, 딱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스타벅스를 안 먹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정말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냥 내가 쉬고 싶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좀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먹도록 공부를 살짝 하라는 뜻은 아닌데 저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힘들면 저 같은 경우는 창가 자리에 좀 앉아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느끼면 내가 야외에서 하는 것 같고 또 햇살도 이렇게 좀 창문도 열어놓고 좀 햇살도 좀 쬐면서 했었어요. 그러면 좀 긴장이 좀 풀리고 그쵸? 너무 힘들면 정말로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했고, 제가 그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면서 했고, 저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를 깨닫고부터는요, 썼어요. 한번 써봤어요. 쓰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서 써봤어요. 이게 정말 지금 급한 건지. 그리고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까지 하고 나가자. 예를 들면 파마를 해야 돼요. 아침에 9시에 왔는데 파마 생각밖에 안 나. 그래도 점심 먹고 생각해보자. 점심 때까지는 공부하자. 그래서 점심 때까지 딱 해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면 일주일도 미룰 수 있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미룸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있죠? 이성에 대한 감정?
시작해야 된다는 감정, 저 사람을 꼭 잡아야 된다는 감정, 그다음에 친구들에 대한 어떤 막 우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거는 정말 잘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감정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이거 지나가는 거야. 전유진이 그랬어. 이거는 그냥 속는 거라고. 맞아요. 속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금 100일 지나도 중요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고백해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일 후에 말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그리고 지금 고백해서 안 될 거라면 나중도 안 돼요.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친구들도요. 어차피 여러분이 소원해진 친구라면 지금 시험 시작하기 100일 전에 오는 게 이상해 보여요. 그 친구들한테는. 끝나고 멋있게 시험 보고 나타나면 100일 전에 오나 시험 보고 오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격하게 느낄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대로 현상으로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와요. 오더라고요. 알아서 반겨주더라고요. 얼마나 합격을 축하해 주는데요. 외로움 되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합격하면요, 만나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되게 속는 감정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떠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잘 돼 있고, 내가 자리 잡으면, 떠났던 친구들조차도 와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잘 돼 있는 것 때문에 오고 가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주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진짜 친구는 남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덜 만나서 떠났던 친구는 합격하면 또 와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감정 극복하시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름다운 사랑하실 수 있지만 합격하시고 나면요, 그래도 더 좋은 만남,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줄 때도 좀 부모님한테 재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돈 벌기 시작하시면 더 이제 마음껏 사줄 수 있고, 그럴 때 어때요? 좀 사랑하는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요, 사랑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 줄 수 있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조차도 시험 끝난 후에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00일 전에는 아니라는 거. 그거 100일 전에는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갖고 싶은 옷도 시험 끝나면 어차피 면접하고 하면 사주실 거고 여러분이 어차피 사야 되니까 지금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인터넷 쇼핑도 지금 꼭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죠? 새 책도 지금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